자, 문제 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 i의 거듭 제곱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해 보면 i 제곱은 이렇게 두 개 나오고, i 세제곱도 두 개 나오고, i 네제곱도 두 개 나오고, 그런데 i랑 i의 19제곱만 하나 나온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고요. 그러면 규칙이 조금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하고자 하는 게 a 플러스 bi잖아요. 이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i를 하나 더해주고요. i의 19제곱을 더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양변에 i랑 i의 19제곱 더했으니까 결국에는 i랑 i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부터 i의 18제곱, i의 19제곱까지 전부 다 두 개씩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9개 쭉 써 있는데요. i라는 이 복소수는 4개씩 묶어주면 4개씩 이 시작과 끝이 지수가 몇인지 상관없이 항상 4개씩 묶어주면 0이에요. 0. 0. 그러면은 뒤쪽으로 4개씩 묶어줘도 0이죠. 여기서 요렇게 4개 묶고 4개 묶고 이렇게 하지 않고 i의 4제곱부터 4개 묶고 또 4개 묶으면 딱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다 0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앞에서부터 묶어 상관없는데요. 선생님은 앞부분을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하고자 하는 게 a 플러스 bi에 더하기 i 더하기 i의 19제곱, 얘는 2배의 i의 제곱, i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i고요. 얘는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그래서 우변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i고요. 얘는 i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a 플러스 bi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요. b는 그냥 0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니까요. 제곱해주면 4, 4, 4, 16.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fx 이렇게 실계수로 되어 있는 다항식 fx가 있어요. 자, 조건가는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fx를 x-1로 나머지는 1이다. 검산식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f1은 1이다 해서 대입해서 1 더하기 p 더하기 q는 1이다. 일단 요 식부터 확보해주고 p 플러스 q는 0이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꿨네요. 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는 방정식의 한 실근을 a 플러스 i다 라고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 a는 실수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에서 개수인 pq가 실계수 조건, 실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한 근이 a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i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두 근을 더해주면 두 근의 합을 요 2차 방정식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p고요. 실제로 근을 더해주면 2a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을 2차 방정식에서 보면 두 근의 곱은 q고요. 실제로 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p는 q다라는 결론 얻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은 2a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1이다 라고 나와요. 자, a가 1이면 p는 마이너스 2고요. q는 2가 되겠죠. 그래서 q에다가 2배 해주고 p를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z. 자, 이렇게 a, b 0이 아닌 실수. 네, 0이 아닌 실수 복소수가 있고요. 자, 굉장히 유명한 말 나왔죠. 얘가 실수일 때, 뭐 z가 실수일 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복소수가 실수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 자체로 엄청 중요한 조건이니까 요거부터 해석을 해주면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면 우리가 뭘 표현해 주면 좋냐면 그 복소수, 문제에서 언급이 된 그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가 같아진다. 요 개념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변을 이렇게 켤레를 쭉 밑으로 내려준다라는 개념을 가주시면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해서 다시 써주면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z바다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묶으면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z 마이너스 z바가 공통인수로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걸 묶어주면 z 마이너스 z바에 z 플러스 z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두 요소가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인데 문제에서 b가 절대로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z랑 z바랑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0이 안 돼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z 더하기 z바는 1이다 라고 그냥 문제 읽고 이 정도의 조건은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기억부터 보시면요. 기억은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답이 써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요 우변이 얘기하지. 얘가 실수냐. 근데 지금 문제 기억에서 얘기하는 요 요소가 켤레를 하면 얘죠. 근데 켤레를 했을 때 둘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실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 복소수의 켤레는 당연히 실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니은은요. 여기 보시면 답이 이미 써 있어요. 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이제 디귿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니은에서 z 더하기 z바가 1이라고 했는데요. z가 a 플러스 bi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z바는 a 마이너스 bi니까 두 개 더해주면 2a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사실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z는 2분의 1 플러스 bi고 z바는 2분의 1 마이너스 bi예요. 자, 두 개 곱해주면 4분의 1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z 곱하기 z바가. 자, 그러면은 b는 실수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는 항상 0보다 커요. 근데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실수니까 0보다 커나 같은데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z 곱하기 z바는 무조건 4분의 1보다는 크다. 그래서 디귿까지도 참인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바꾸기도 워낙 편하고 조건들을 더 추가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문제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z가 나왔는데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제곱하다 보면은 거듭 제곱하다 보면은 1이 될 거야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제곱해 버려요. 자, 분모를 제곱하면요 루트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분자를 1 플러스 i를 제곱해주면 2i가 되죠. 그래서 2i. 그래서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i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제곱이 마이너스 i면 여기서 세제곱을 바로 구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왜냐면 나는 1이 되고 싶은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은 어차피 지저분해질 거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 z를 곱하는 거니까 뭔가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4제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4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6제곱을 해줘도 좋은데 6제곱이 1이 나올 가능성은 절대 없죠.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바로 8제곱으로 가도 됩니다. 8제곱은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1이 되겠죠. 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전에는 절대로 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수에는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다라고 써주는데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중학생들인 거죠. 바로 우리는 근이니까 대입도 해서 조건을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고요. 물론 문제에 필요 없는 조건들도 있는데 습관을 이렇게 대입해 놓는 것까지 항상 이렇게 4개는 정보를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니까 뭐가 밸런스가 안 맞죠? 자, 여기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다 라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을 넣어주고 마이너스 5베타.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예쁘게 좀 변했어요. 어떻게? 자, 마이너스 5알파랑 마이너스 5베타를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뒤에 2.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라고 정리해놨죠. 그래서 25 더하기 2는 27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인데 지금 개수가 A로 표현이 되는데 이 개수는 0보다 크대요. 자, 바로 갈게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요. 일단은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강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A예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은 음수네요. 두 근의 곱은 음수.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절대값의 합을 줬어요. 절대값의 합. 자, 사실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하나를 뭐 양수다. 왜냐면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하나는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나름 설정해서 이렇게 라 하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선생님은 제곱을 해버릴게요. 자, 제곱을 해주면 알파 절대값 알파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에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돼요. 얘가 88에 64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얘는 그냥 알파 제곱이고요. 얘는 그냥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요 값은 위에다 잠깐 먼저 쓸게요. 2에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파 베타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벗길게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얘가 64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똑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해요. 제곱해주면 A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2 알파 베타, 얘가 A제곱이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A니까 플러스 6A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A제곱 더하기 6A고요. 뭔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들지만 그냥 갈게요.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예요. 그래서 여기도 더하기 6A.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2A 마이너스 64는 0이다. 16하고 4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는 4가 되겠죠. 양수니까. 자, A가 4니까요.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답이니까요. A가 4니까 4, 4, 16, 6, 4, 24. 정답은 44번이 되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죠? 네, ABCD 보여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 내부의 한 점 P를 아무 때나 잡고요. P를 지나고 정사각형 한편을 평행한 두 직선이 이런 게 만나는 점을 EFGH라고 하자. 직사각형 PFGC의 둘레의 길이가 자, 요 직사각형 색칠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두 선분 AE와 AH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밑줄 자체를 그냥 여기를 AE를 알파라고 적고요. AH를 베타라고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답은 x-알파,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은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어떤 걸 구하기 편하냐에 따라서 어차피 이 두 식은 전개하면 똑같은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접근할지는 내가 문제에서 어떤 걸 구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조건이 지금 요 보라색 사각형으로 온 거니까 보라색 사각형으로 가주면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요. 여기가 베타라면 여기는 10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10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0 마이너스 알파의 2배. 얘가 28이다. 반으로 나눠주면은 14다. 그래서 20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6이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밑에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가 46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해 볼게요. 10 마이너스 베타 10 마이너스 알파
얘를 곱했을 때 넓이가 4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전개하겠습니다. 100 마이너스 10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알파 베타. 네, 얘가 46이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지금 우리가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100 마이너스 60 더하기 알파 베타가 46이다. 40이니까 알파 베타는 6이 되겠죠. 자, 알파 곱하기 베타도 6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택하기로 했으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6, 알파 베타의 값이 6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자, 유명한 문제고 얘도 지금 이 풀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자, 역시 끊고 쓰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1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바로 가셔도 되고요. 오메가 성질을 이용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얘는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에서의 허근 나온 거죠. 그래서 x 세제곱은 1이니까 여기서 필요할 때만 생각하세요. 알파 세제곱은 1인 거고 베타 세제곱도 1이다. 이건 필요할 때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랑 이걸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대신에요. 여기 보세요. 알파 제곱 대신에 자, 지금부터 선생님 풀이를 두 가지로 나눌게요. 꼭 두 가지 다 보셔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직접적으로 그냥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을요.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알파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식을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두 줄을 보면 알파와 베타는 어디서 온 거냐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x라는 방정식에서 큰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알파고 그게 하나가 베타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4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왜냐면 어찌 보면 이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이 방정식 두근이 알파 베타고 이 방정식의 두근도 알파 베타니까 똑같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놓은 거예요. 같다라고. 그럼 여기에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4x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놓고 요 x 자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얘를 fx로 바꿔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t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f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3t 플러스 3 플러스 1. 그래서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5 이렇게까지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fx랑 얘랑 얘는 ft라고 했으니까요. 어차피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얘가 p고 그죠? 얘가 q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풀이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풀이도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오는데 그 다음에 발상이 조금 다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니까 이 다음 식의 여기 자리에다가 베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다가도 알파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f 베타는 마이너스 4알파다. 근데 또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래서 4베타 플러스 4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f 알파는 4알파 플러스 4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fx는 4x 플러스 4라는 이 방정식이 뭐랑 똑같은 거야?
아까는 얘기했지만 이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다.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익혀 놓으셔야 시험장에서 자기가 생각나는 거 하나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